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이네요. 오늘 제가 리뷰할 주제는 비재생성 빈혈 환자에서 리브감마 투여를 했더니만 재생성이 확 폭발하면서 빈혈이 개선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찾아오면서 비재생성 빈혈 환자들 보호자분들께서 리브감마 투여해달라고 하는데 이 환자도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되고, 사실 요 전에 또 다른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되면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날 내원했던 환자고요. 1.7kg, 상당히 좀 작죠. 10년령의 캐스트 메일 말티즈입니다. 저희 병원 왔던 이유는 저희 병원 오기 한 20일 전 9월 7일경에 다른 병원에서 IMH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혈도 했고, 또 수혈하면서 리브감마도 투여하고, 그러면서 PDS 또는 아자시오핀이라든지 또는 MMF 또는 레프로노마이드 등등의 면역 억제제를 사용했네요. 근데 20일 동안에 벌써 이 많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했다는 게 조금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보려면 한 3에서 5일 정도? 사실 반응이 3에서 5일이지만 실제로 빈혈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리죠. 제가 좀 더듬네요. 그리고 아자시오핀이나 MMF 이런 다른 면역 억제제들은 적어도 반응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2주 이상,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DS랑 MMF를 썼다면 적어도 요 20일 동안은 한 번 정도 보고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 PDS랑 아자랑 MMF 이렇게 트리플 서플 간다면 너무 면역이 서프레션이 심할 것 같아요. 다른 인펙션이 심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건 권장을 하진 않아요. PDS랑 다른 면역제 하나 정도, 첨가 하나 정도,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더 한다면 지금 사용했던 것처럼 리브감마 1회 정도. 저 같으면은 1회가 아니라 적혈구가 비장에서 파괴되는 걸 최대한 멈췄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3번에서 4, 5번까지도 반복 투여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저도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 투여만 갖고는 너무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제대로 적혈구 파괴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 매일매일 일단 투여하면서 더 투여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간 20일 정도 IMH에 대한 치료를 했지만 개선이 안 된다고 저희 병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심장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했었지만 지금 현재 심장약은 투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 사실 7월 7일, 9월 27일이니까 2개월 좀 더 되겠죠. 2개월하고 한 보름 정도 될 거예요. 보름? 2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약 3개월 정도? 헤마토크리트가 7.9%로 쓰러진 상태로 내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헤마토크리트가 7.9%였고 그래서 1차 수혈하고 진단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빈혈이다 보니까 조혈 주사를 처치했었다고 합니다. 주사 처치를 했지만 개선이 없어서 또 다른 병원 내원했나 봐요. 8월 16일 정도. 한 달하고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죠. 헤마토크리트는 12.7%였고 그래서 2차 수혈. 그러면서 진단을 해봤는데 사실 이때도 진단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신 헤마토크리트는 수혈하고 나서 49.6%까지 올라갔습니다. 1차 수혈도 7.9%인데 38.8%가 올라갔죠. 1.7kg, 즉 작은 개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양보다 많은 양을 넣어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만성 빈혈이라면 이 정도까지 올려주는 걸 하긴 하는데 급성 빈혈인 경우에는 이 정도보다는 25나 28% 정도까지 타겟을 타겟을 하고 수혈을 하게 되죠. 저희 방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헤마토크리트는 25.5%, 그리고 WBC는 33.7로 높아져 있네. 뭔가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도 사용하고 왔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엔 루코사이토시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혈소판수도 587, 58만 개 정도 되니까 이것도 스테로이드에 의한 스럼보사이토시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빈혈이 25.5%라고 한다면 급성 빈혈, IMH라고 한다면 지금쯤 레티큘로사이트가 많이 증가되어 있게 되겠죠. 근데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57.3. 이건 높지가 않네요. 이 정도 헤마토크리트인데 레틱이 이 정도라면 좀 낮은 거죠. 즉 골수 반응이 아직은 충분히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CHR, 레티큘로사이트 헤모글로빈 농도입니다. 27.6으로
괜찮고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레티큘로사이트 헤모글로빈 농도가 철분 결핍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청학적 검사를 했더니 ARP, ALT, 그 다음에 GGT도 207로, 제가 빨간색으로 안 했지만 207로 높네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해서 간수침이 올라갔고, 비유행 42.1, 크레아틴 0.6. 그렇다는 얘기는 위장관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 때문에 비유행 올라가고. 그다음에 혈당은 200. 아마도 스테로이드 사용 때문에 하이퍼글라세미아도 유발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이 정도 수치들이라면 스테로이드에 의한 헤파토패시는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IMH를 치료한 지 저희 병원이니까 한 20일 정도 됐죠. 9월 7일 날 진단하고 치료 시작했고 9월 27일 정도 왔으니까 한 20일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IMH를 진단하고 치료적 반응이 있다면 헤마토크리트가 이 정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레티큘로사이트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약을 쓰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럴 때는 빈혈 수치가 빨리 개선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IMH의 근거들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응집이라든지 도말 검사를 다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엑셀이나 초음파 받고 실험 케미스트를 하겠죠. 근데 뭐 응집이나 뭐 이런 건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엑셀 상에서 신비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간 비대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혈액도말 검사상에서도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스페로사이트는 거의 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뭐 타겟셀, 뭐 이런 정도가 폴리크로마토필 대체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고 적혈구 양상은 거의 이렇게 정상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혈소판 응집되어 있는 스럼프사이토시스가 보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러겠죠. 뉴트로필도 증가되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비재생성 빈혈이라는 소견을 알아줬고 그 다음에 뭐 아이언 디피션에 감별될 것 같다. 사실 이 정도 봤을 땐 도말상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이톨로지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좀 팔로우하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 결과상으로서 빈혈은 있지만 재생성을 동반하지는 않았어요. 백혈구라서 혈소판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증가된 양상이었고 응집이 없었고 도말상에부터 특별한 소견 없고 그 다음에서 CRP는 또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 헤마토크리트가 떨어져 있으면서 CRP까지 많이 올라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적혈구에서 파괴되고 있는 걸 보겠죠. 그 파괴나 염증에 대한 걸 찾아야 됩니다. 간수증 올라가 있고 사실 IMH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중단하자고 말씀드렸고 대신 중단하게 되면 금단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PDS를 최소량으로 해서 EOD로 즉 이틀에 한 번씩 투여하는 걸 바꿔드렸습니다. 다른 면역제도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CBC 모니터링 해보자. 그리고 간약하고 위장관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관 약들만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비재생성 빈혈이라고 한다면 이런 5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양결핍입니다. 그 중에 뭐 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엽산, 그 다음에 코발라민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게 되고요. 엽산이라든지 코발라민 같은 경우 위장관 계통 때문에 흡수가 안 돼서 적혈구 생성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 결핍 같은 경우도 위장관에서 흡수가 안 되는 또는 위장관 쪽으로 출혈이 계속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철분 결핍증 나왔다고 해서 철분 공부만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철분이 왜 손실되고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위장관 출혈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위장관 계통의 어떤 종양들이에요. 과거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알러지 리액션 때문에 위장관 출혈이 계속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대부분 위장관 종양 때문에 또는 유기견이라고 한다면 후쿠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발라민 결핍 때문인 경우에는 뭐 EPI라든지 아니면 장내 어떤 염증성 질환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발라민 또는 볼레이트, 아이오닉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만 보면 안 됩니다. 부족한 거에도 공급도 필요하지만 왜 부족하게 되었는지, 즉 흡수가 안 되는 이유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만성 염증에 대해 있을 때는 빈혈이 있어요. 뭐 췌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어딘가 염증이 심한 질환들을 치료하게 돼 입원되어 있는 동안에는 빈혈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료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입원해서 검사한다고 체열하다 보면
작은 개체들이기 때문에 빈혈 수치가 20% 미만까지 떨어져가지고 수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수혈만 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원발성 질환을 치료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만성 심부전, 스케일이 진단은 쉽죠. 질소혈증이 있는 거 확인하고 신장에 위축되어 있는 현상들 찾으면 됩니다. 스테이지 1 정도나 2 정도에서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스테이지 1인 경우에도 빈혈이 있어서 다베포에틴을 처방해서 빈혈이 개선되고 관리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스테이지 3나 4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CKD가 있을 경우에는 아연, 그러니까 철분 공급이 있죠. 주사를 하던 경구제를 투여하던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베포에틴을 같이 좀 투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분비, 여기는 에디슨 증후군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요. 에디슨 저하증은 뭐 네오나기준 스테로이드 사용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빈혈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에디슨 증후군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봐서 부신이 위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위축되어 있다면 AHDH 자극시험에서 코티졸 농도를 재주시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있죠. 추위를 탄다든지 비만한다든지 아니면 TG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다라고 한다면 갑상선 농도를 한번 재주고요. 근데 이러한 증상이 없는데도 갑기저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갑상선 농도를 재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원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면 갑상선 호르몬을 처방하고 한 달에 2달 정도 되면 빈혈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갑기저랑 골수 문제가 같이 병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기저가 범매로 어떤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인 거고, 그렇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했는데 갑기저 처방했더니만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골수에도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약물을 계속 처방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범매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건 피마죠. 과거 이제 PRCA를 불렀던 것 중에 하나고, 그럼 PRCA랑 피마는 요즘 분류는 하고는 있어요. PRCA는 레드셀, 즉 적혈구의 첫 번째 모세포예요. 거기에 손상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메타로빌사이트나 로빌사이트, NRBC 등을 골수에 매크로페이지가 탐식을 했다. 이런 걸 피마라고 하는데, 사실 피마를 진단할 때는 골수라든지 또는 비장의 FNA 또는 조직검사정을 통했을 때 매크로페이지들이 이런 프리커서 RBC들을 탐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세포학 검사라든지 조직 검사를 보냈을 때 그게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냥 피마를 진단할 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리스로이드 하이퍼플라지아, 에리스로이드 하이퍼플라지아 또는 마일로 하이퍼시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잠정 진단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는 로케미아, 마일로 디스플라지아, 또 마일로 파이버시스, 또는 어플라스 아네미아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골수 검사를 하느냐? 이거는 제가 어떤 진단을 했어요. 얘는 어떤 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 라는 판단을 근거를 잡을 거냐. 아니면 피마라고 진단이 되거나 한다면 면역매개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를 적어도 6개월까지 틀어서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근거가 안 되면 그냥 4주나 8주, 요즘 8주까지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8주가 지났을 때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냐라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죠.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당황스러워졌는데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비대전성 빈혈인데 다른 이유들이 다 배제가 됐다면 골수 검사는 꼭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그래서 이제 포고발라미아 플레이트 제한제 정상이었고 철분 농도는 철분을 먹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CHR, 레티클로사이트 헤모글로빈 농도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보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다 중단하고 일주일 후에 재검했는데요. 이상하게 레티클로사이트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헤마토크리트도 25에서 30으로 증가되었고요. 이게 뭐야? 저도 의아했습니다. 어떤 위장관 출혈을 유발하고 있었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또 IMH야 정말? 그래서 일단 보호자분한테는 레프로나마이드도 먹여보자. 지금 급성기는 아니기 때문에 레프로도 먹어서 반응 보일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헤마토크리트는 25, 31, 15에서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했는데 33까지 올라갔고요. 10월 10일보다 2주 후에 10월 24일에는
헤마토크리트는 37.9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그럼 면역매개성 질환이 맞구나라고 했는데 다음 한 달 후에는 다시 32.3 그리고 그 다음 한 달엔 또 26.1로 떨어지는 거예요. IMH 아니야? 혈액 도마를 해봐도 스페로사이트라든지 응집 이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면역억제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가 없어서 보호자분한테는 골수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1월 16일에 야원에서 헤마토크리트 했더니 21.9입니다. 이때 이제 수혈을 하고 골수 검사를 할 거냐, 아니면 골수 검사 해보고 빈혈이 심하면 수혈할 거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정도면 마취해서 골수 검사 해도 돼요. 하고, 빈혈이 심해지면 수혈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1월 16일 날 레티콜사이트도 37.2로 높지 않아서 골수 검사, 비장 세포학 검사 등을 했어요. 그리고 마취가 끝나자마자 리브 감마 투여했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마취 깬 다음에 PCB를 재봤는데 떨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더 보고 다음날 더 떨어진다면 수혈하자고 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대장성 빈혈이니까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과거에 아나볼로 스테로이드하고 그다음에 철분제 이렇게 IM 했었고요. 그리고 17일날 해봤더니 19.1로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수혈을 하지 않고 일단 퇴원을 시켰습니다. 골수의 일단 세포 검사랑 비장 세포 검사입니다. 소견은 여기 있는 것이 결과만 얘기해. 골수는 일단 셀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에리스로 근데 하이퍼플라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소견이고, 비장은 EMH 정도 소견만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직 검사상 이렇게 했고, 일단은 세포학 검사상 골수 에리스로이드 하이퍼플라지라고 했지만 조직 검사상에서는 에리스로이드 하이퍼플라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마이로파이브시스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종양세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만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early stage, mid stage, late stage랑 severe myelofibrosis 구분하게 되는데요. early stage 같은 경우는 에리스로이드 셀룰레트가 떨어집니다. 즉 에리스로이드 하이퍼플라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severe myelofibrosis 있는 경우도 일단 하이퍼플라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early stage랑 mid stage 같은 경우에는 myelofibrosis, 즉 콜라겐 침착이 없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마이로파이브시스가 없고 에리스로이드 하이포플라지아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얼리 스테이지 정도로 보고 리브 감마만 일단 투여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좀 적었는데 일단 피마를 할 땐 난 리저널 아니미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리스로이드 하이퍼플라자 또는 피워 레드셀 에이플라자, 즉 하이퍼플라자 되고, 그 다음에 루브리 파고사이토시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이로파이브시스, 이런 정도 가지고 기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세포학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매크로페이지 내에 이러한 로브리사이트, 또는 메타로브리사이트들이 탐식하고 있어야 돼요. 또는 이런 식으로 핵이 있는 세포에 핵을 가진 세포가 또 탐식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보여야 됩니다. 저희가 의뢰하는 세포학 검사에서 이런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전체적인 CBC 결과인데요. 1월 16일 날 골수 검사하고 그 다음날 CBC 했을 때 19.2입니다. 그때 리브감 한번 투여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있다 재검을 했는데 헤마토크리트가 37.9로 많이 올라갔어요. 레티클로사이트는 37.2였는데 105, 106 약간 증가됐죠. 비재생성이었다고 재생성이 살짝 있을까 말까 할 정도. 그리고 1월 29일 한 번 정도 더 리브 감마를 투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있다 보자고 했는데 보호자분이 안 오셨어요. 괜찮다고. 보호자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24일 몇 개월이죠? 약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아기가 기력이 없다고 왔습니다. 네, 헤마토크리트는 15.2%. 한 15.2%인 경우에 레티콜사이트는 98.8입니다. 사실 이건 재생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 수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보호자분한테 이전에 이제 얼리 스테이지 피마로 잠정 진단하는 케이스이고 리브 감마를 투여했을 때 개선이 되었었기 때문에 일단 리브 감마만 투여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리브 감마 투여하고 다음날 헤마토크리트
재보자고 재검을 했어요. 다음날 봤더니 헤마토크리트는 15.2에서 17.3으로 소폭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레티큘로사이트도 233으로 재생성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게 일주일에 다시 봤더니만 헤마토크리트는 35.5 그리고 2주째인 헤마토크리트 36.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 번 더 리브감마 투여를 해줬고 보호자분한테는 2개월마다라도 일단 재검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024년 4월 정도에 제가 보호자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잘 지내고 있다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피마 얼리 스테이로 잠정 진단한 거고 리브감마 2번 정도, 솔직히 네 번 투여했죠. 2번 정도 투여하고 헤마토크리트가 개선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이때는 기존에 사용했던 면역제 다 끊고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레프로노마이드, 루마이드 처방하면서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지고 그럼 뭔지 모르겠는 상황이 됐죠. 약 끊고 이때 이제 골수 검사를 했었고 리브감마 투여했습니다. 리브감마 투여는 다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나서 빈혈이 생긴 상태로 왔고 이때로 리브감마 투여해주고 또 올라갔어요. 즉 리브감마 제가 2주 간격 2번 투여했지만 한 번씩만 투여하고 넘어가도 됐었던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리브감마를 이런 애들은 2주 간격 일주일에 잘 올라오면 일주마다 투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잘 안 올라온다면 2주 간격으로 일주 간격으로 투여하고 헤마토크리트가 재개선이 안 되면 일주 간격 투여하고 헤마토크리트가 개선이 되는 모습 보이면 2주 간격으로 투여하면서 2번 또는 3번 투여한 다음에 2달 간격으로 좀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환자는 정말 운이 좋죠. 어떻게 보면 리브감마 2번 투여하고 나서 빈혈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2024년 5월이고 지금 2025년 3월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죠. 예, 정리입니다. 이 환자는 얼리 스테이지 피마로 잠정 진단했던 케이스고요. 리브감마 저희 병원 총 4번 투여했습니다. 사실상은 2번 투여한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희 병원 와서 수혈은 한 번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4월 17일 1년 정도 경과된 이후에 전화 상담해보니까 상태는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피마로 진단되는 환자들은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랑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스테로이드랑 아자시오프린, 또는 스테로이드랑 루마이드 이런 정도 가지고 일단 한 달 정도 치료적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 수혈이 필요하면 수혈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반응이 좋으면 면역 억제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2, 3개월 동안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저처럼 리브감마 또는 리브감마랑 로미플레이트를 컨비네이션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몇 년 전에 나온 논문에는 PDS, 사이클로스포린, 그 다음에 아포켈이 있죠. 요 트리플 서라피 했던 보고도 있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 저는 효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피마 환자에서 리브감마를 처치했었던 증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